오래된 여행책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가게를 찾아 변해버린 골목을 헤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길을 잃기도 하죠. 과거의 기억을 안고 사는 우리는 모두 오래된 여행책을 들고 현재를 여행하는 서툰 여행자들이 아닐까 싶네요. 은평구에도 오래된 여행책처럼 사람들 기억 속에만 남은 곳들이 꽤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기억 속을 끄집어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오랜 시간 추억을 쌓으신 분이죠. 이제 우리들의 은평구 이야기에 자주 출연해주신 김은석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들의 은평구 이야기에 제가 자주 출연하게 되니까 이제는 저도 점점 방송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예능감도 좀 이제 가지셔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토박이시니까 이제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 네. 아까 제가 이제 뭐 서두에 얘기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예. 뭐 가깝게는 제가 어렸을 적 살았던 집도 뭐 재개발되면서 사라졌고, 그렇죠. 이제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동네 슈퍼도 없어졌고, 뭐 은평구도 예외는 아닌데 운석 씨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지금은 사라진 은평구의 명물 뭐가 있을까요? 은평구의 명물, 저는 우선 그 도원극장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도원극장이요? 예, 도원극장이요. 제가 어렸을 때 은평구에 영화관이 거의 없었어요. 은평구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그때는 도원극장을 참 자주 갔었죠. 뭐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 도원극장은 1969년 문을 열어서 이제 2007년 폐점했다 그래요. 네. 이제 뭐 40년 가까이 운영했던 거니까 이제 예. 나름대로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솔직히 저는 도원극장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운석 씨가 도원극장에 대해 더 잘 아실 테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도 청소년기 때 처음 갔던 것 같아요. 네네. 기억이 잘 나는데 은평구청 이렇게 오는 길에, 그러니까 녹본역에서 은평구청 오는 길에 대로변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곳이 슈퍼마켓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흔히 찾아가는 영화관이랑 조금 다르게 도원극장은 근현대사의 향기가 좀 물씬 풍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현대사의 향기요? 어떤 면에서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도원극장이 2000년대에도 영화관 앞에 그 영화 속에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터를 붙여놓을 때 화가분께서 직접 그리셨어요, 그거를. 네, 유화로 이렇게 직접 그리셨고요. 네, 아마 그 옛날에 드라마 야인시대나 서울이 아닌 곳에서 볼 수 있었던 풍경적인 풍경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가가 그 영화 포스터를 직접 그려서 이제 영화관에 걸어놓는 거. 그러니까 뭐 네. 시골감이나 뭐 요즘은 시골에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80년대, 70년대 때 있었던 그런 예. 2000년대 서울에서는 좀 보기 힘든 풍경이었겠네요. 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반지의 제왕 레골라스가 유화로 그려진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2000년대에도 그런 걸 하시는 분이 계셨나 보네요. 도원극장 안에는 상영관이 한 2개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예. 여담이긴 하지만 거기 팝콘이 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고, 안에 매점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렇게 조금 한적하다 보니까 그 한적한 매점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쿨함이 약간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사실 뭐 영화관 하면은 당연히 팝콘이죠. 그럼요. 만약 팝콘이 맛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성공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운석 씨는 도원극장에서 영화를 좀 자주 보셨어요? 사실 저는 집에서 도원극장이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그때 저는 진관동에 살고 있었는데 녹본동까지 오고 나서 좀 걸어가기는 어려웠죠, 이게. 어차피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거면 지금 720번인 당시 154번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그 3호선을 타고 종로 3가에 있는 서울극장에 좀 갔었죠. 예, 그래서 딱히 영화관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 서울극장 앞에서 파는 버터구이 오징어가 그렇게 맛있어서 그쪽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팝콘이 성공적이었는데 이제 버터구이 오징어한테 밀렸네요. 네, 향기가 그렇습니다. 예, 물론 한 번도 제가 가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제가 수능을 좀 끝마치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과 이제 학생들이 함께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도원극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반지의 제왕을 봤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때는 도원극장처럼 고등학교 한 학년 친구들을 이렇게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때는. 근데 그런 도원극장이 아까 말씀드린 2007년에 문을 닫았잖아요. 네. 좀 은평구민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라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안타깝죠. 이게 왜 폐점을 했을까요? 뭐 경영난 때문이겠죠? 저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거대 자본이나 자본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2000년대 들어서 은평구에도 새로운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속속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도원극장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예. 아마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기지 않았으면은 도원극장이 아직도 있어서 SNS에 이런 은평구의 핫플레이스로 등극을 했을 거라고 저는 과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샷 맛집 같은 느낌으로. 예, 그럼요. 근데 뭐 물론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이제 아무래도 대자본이니까 시설 면에서 좀 더 낫기는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도원극장만의 장점도 뭐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장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예.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비해서 제 기억으로는 2-3천 원 정도 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매점에서 파는 팝콘도 상대적으로 당시에 뭐 저렴했고요. 그리고 또 영화관이 좀 오래되기는 했어도 그렇게 뭐 낙후됐다라는 느낌은 저는 받지는 못했어요. 관리를 잘해서 그러신지 벌레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 영화 가격을 생각했을 때 2-3천 원이면은 꽤 큰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또 멀티플렉스를 뒤집기 어려웠나 봐요. 네, 사실 영화를 매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쵸. 대세를 뒤집을 정도로 저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도원극장 입장에서도 뭐 영화관의 원가나 뭐 이런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은 더 가격을 좀 낮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사실 저는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추억을 담은 장소가 하나 사라져서 항상 참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영화관들 보면 이제 대부분 멀티플렉스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도원극장 같은 영화관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한데. 네, 아쉽기도 하죠. 참.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든지 변화는 있긴 마련이지만은 그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은평구에서 사라진 것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방금 말을 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불광역 근처에 있었던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생각이 나요. 되게 특이하게도. 줄임말로 식약처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혁신파크가 있는데요. 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저희 동네랑 멀지가 않아서 저는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제 어렸을 때 꿈이 식약처 직원이었습니다. 식약처 직원이요? 평소 식품, 뭐 약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 대단한 이유라기보다는 뭐 어린 마음에 저는 가까워서 좋았어요, 집에서. 그 뭐 회사로서도 좋은 직장이죠, 그것도 뭐 회사라고 봤을 때. 사실 뭐 어렸을 때니까 거창한 꿈은 없잖아요. 뭐 가까우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자전거 타고 이제 출퇴근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직장이 많지는 않잖아요. 직장은 가까운 게 무조건 좋죠. 뭐 무조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아무튼 뭐 가까우면 상대적으로 좋은 게 많죠. 뭐 제 경우에도 직장으로 출근하려면은 이제 빨라도 40분, 좀 막히면 1시간, 좀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불광동으로 출근하면은 자전거 타고 가도 뭐 30분 안 걸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지금 직장이 강남 쪽인데 좀 멀기는 하더라고요. 당시에 식약처가 이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 정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울시립대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지지부진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결정된 게 100%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은평구에도 대학교가 하나쯤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대학교가 있으면은 주변 상권부터 이렇게 살아나서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상인분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불광역 인근에 오면 먹자골목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를 뭐 그렇게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식약처가 있을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 차이가 좀 있나요, 거기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 식약처 계시던 분들이 좀 회식을 아무래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때 그 시대에 낭만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어린 마음이지만 그 고등학교 때 한잔 하시고 이렇게 취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이제 취하신 분들은 연신내에 좀 더 많으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술 취하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제 연신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놀면서 취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불광역 거기는 이제 회식에서 취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먹고 술 취하는 거랑 직장 상사랑 먹고 술 취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회식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회식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훨씬 활발한 동네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식약처가 지금까지 그 불광역 거기 있으면은 좀 더 활발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예, 조금 더 복잡했었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 발표가 지금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네. 그럼 기자들도 많이 올 거고 그렇죠. 화제의 동네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좀 아쉽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쯤 그러면은 더 난리가 났을지 모르겠네요. 불광역쯤에는 아침까지 이렇게 약주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아무래도 다들 이제 다음 날에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인의 특징 같은데 밤새 술 먹어도 또 출근을 하고 네, 그 다음 날 멀쩡하게요. 네. 그리고 또 밤새 술을 먹고 그렇죠. 이게 뭐 좋은 문화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큰 특징인 걸로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불광동이 옛날엔 참 이제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낭만이라고 하니까 저는 서울 서부버스 터미널도 좀 생각이 나요. 그 예전에 은평구에도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좀 없어졌죠 이게. 그게 아마 그 불광역에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나오는 건데 나중에 경찰서가 들어갔다가 경찰서도 이제 또 뭐 딴 데로 옮겨갔죠. 예, 서부 경찰서가 거기 있었죠. 지금은 그 자리에 청년층을 위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뭔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아무튼 그럼 아까 낭만 얘기하셨는데 거긴 어떤 낭만이 있었을까요? 네, 거기는 옛스러운 멋이 있어서 저는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옛스러운 멋이요? 예, 그 옛날에는 서울 서북부나 파주나 문산 같은 곳 가려면 불광동을 거쳐서 가거나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인분들이 휴가 복귀할 때 터미널에서 버스를 많이 타셨죠. 아무래도 군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다릴 수 있는 다방이나 아니면은 오바로크 치고 이런 군장사들도 있었고 국수집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지금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화교분이 하는 고풍스러운 중국집도 있었습니다. 약간 뭐 다방, 국수집 뭐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뭔가 1970년대 버스터미널 풍경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집이나 국수집이 꽤 맛이 괜찮아서 주변에 주민분들도 뭐 많이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차 끊길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잘 수 있게 여관들도 좀 있었던 걸로 당시에는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불광동이 약간 그 서울 서북부 교통의 허브 느낌이었겠네요? 맞아요. 이게 격가지 얘기기는 한데 옛날에 극강의 버스 라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극강의 버스 라인이요? 네, 제 표현인데 그냥 파주 교화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왔다가 다시 파주 교화로 가는 버스였거든요. 교화에서 서울역에서 다시 교화로? 예, 그게 아무래도 기점이 멀다 보니까 버스가 끊기는 시간이 되게 늦어요. 그래서 참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몇 번 버스? 그게 지금의 706번 버스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 노선이 길다 보니까 버스 기사분들이 화장실 가시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인권 문제도 불거지고 해서 지금은 이제 녹번동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은평구가 파주, 고양 이런 서북부에 있는 수도권 도시들하고 서울 중심부를 연결해주는 동네였네요. 그럼요. 제 심정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강남이 이제 반포에 있는 고속터미널처럼 성장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이게 은평구민 입장에서 전국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이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집값도 좀 오르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부지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언젠가 이게 통일이 된다면 이 동네가 다시 한번 교통의 허브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옛 터미널 자리에는 청년주택이 들어서지만 어디 이제 다른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옆 동네인 이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평지가 많다 보니까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고요. 이제 사람들이 북쪽에 신도시를 잘 안 만드는 게 확장 가능성에 좀 한계가 있고 전쟁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한계가 사라지면 은평구의 발전도 무궁무진하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그럼요. 네, 괜히 가로지르는 이제 길이 통일로가 아니잖아요. 이름부터가 통일로잖아요. 이름부터가 통일로. 서울에서 아무래도 가장 통일을 바라는 구가 은평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통일이 되면은 참 좋은 게 많죠. 뭐 여러 좋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뭐 인구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좋은 점이 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북한산을 자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백운대 정상에서 이렇게 좀 멀리서 보다 보면은 북녘땅이 가끔씩 보이고 그래요. 막 미세먼지 없고 그러면은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언젠가 통일이 돼서 그 산들을 등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은평구에서 버스를 타고 북한 가서 거기 있는 산을 간다. 네, 맞습니다. 참 꿈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일이 되면 은평차고지를 터미널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은 저도 이제 구파발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뻥튀기나 뭐 이런 걸 또 오징어도 팔고 뭐 이래보고 싶습니다. 꼭 그 꿈을 뭐 이루시기를 바라고, 뭐 혹시 장사가 잘 되면은 저도 옆에서 알바라도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시죠. 지금 이제 버스 종점이 은평 차고지가 주로 이 동네 버스 종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옛날엔 있지 않았었나요? 예, 다른 곳에 있었죠. 그게 지금 진관동에 있는 기자촌이라는 곳 초입에 버스 종점이 하나 있었죠. 당시 저는 어릴 때라서 그냥 동네에서 그냥 154번 종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가 번호 체계가 개편되기 전이라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노선으로는 154번, 155번, 155-1번 이렇게가 참 기억이 나네요. 저도 고등학교에 가려고 이제 155-1번을 타고 당시에 좀 등교를 하곤 했었죠.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평창동이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종로구 평창동. 그래서 불광역에서 평창동을 가야 되는데 그때 154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거를 반대로 타갖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 중1 때였나로 기억하는데 그때 기자촌을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처음 가셨군요. 뭐 버스와 연관된 추억이 서로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는 등교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 한번 되게 이상하게도 눈이 딱 떠진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 지금도 가끔 있죠. 지금도 가끔 있죠. 그래서 조금 일찍 등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종점에서 타서 이렇게 버스 탈 때 별 신경 안 쓰고 탔는데 가다 보니까 버스에 있는 남성이 저랑 기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당황할 필요는 사실 없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사춘기라서 되게 이유 없는 이런 쑥스러움이 되게 많고 또 샤이가이라서 많이 좀 당황해서 좀 급하게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리면서 막 킥킥하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 여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고 친구들이. 그래서 조금 더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당시 고등학교끼리 배차 간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30분 가량의 이제 등교 시간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이 7시다. 그럼 B 고등학교는 뭐 7시 반 등교 뭐 이런 식으로 교칙을 정해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의식해서라기보다 약간 암묵적인 합의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그러면은 서로 편하잖아요. 그게. 종점에서 버스로 저도 종점에서 어렸을 때 버스를 타다 보는데 하면 글쎄 뭐 이런 적은 없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거리와 추억이 있으신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종점 그리고 좀 종점에서 그 기자촌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조그맣게 이제 광복촌이라고 쓰여진 이런 팻말이 있었어요. 광복촌이요? 예, 광복촌이요. 광복절할 때 광복. 네, 광복절할 때 그 광복이고요. 그 블록들이 예전에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후손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시던 곳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서 그곳에 사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한번 제가 어렸을 때였나? 그 댁에 한번 놀러 갔는데 약간 어떤 근엄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사진이 있고 보온처에서 나온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훈장이 거실에 자연스럽게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지금은 개발로 그곳이 좀 사라졌지만 이런 자랑스러운 은평의 역사는 남겨두고 저는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하더라도 기념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네, 자랑스럽게요. 그런 것도 이제 좀 개발하시는 분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습관들이 있죠. 중요한 날 구두를 신는다는 게 나도 모르게 운동화를 신고 있고, 책 좀 읽어야지 그러는데 어느새 손은 TV 리모컨을 누르고 있고, 일찍 출근해야지 하고 결심했는데 아침에 알람이 울려도 다시 끄고 눕고 그러잖아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찾아가던 곳이 없어지면은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겪었던 사소한 습관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이 결국 나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평구에서 많은 습관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